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 VIP 클래스인데요. 여러분 가입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2022년도 벌써 5월로 접어들었습니다. 2022년 5월 1일에 시행하는 장애인법 개정에 관련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건축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장애인법에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좀 까다롭고, 특히 현장에서 장애인법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준공검사할 때에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를 하고 또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건축 실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장애인법 개정이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고요. 특히 설계와 현장에서 그 조건을 다 만족해야만 준공이 나기 때문에 이 까다로운 장애인법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요. 또 장애인법에 관련된 개략적인 내용, 또 여러분이 어떻게 장애인법을 접근해서 어떤 절차로 장애인법을 체크할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을 좀 여러분께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면은 두 번에 나눠서 여러분에게 좀 강의를 하고요. 건축 실무에서 아주 중요한 장애인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건축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7일에 국무회의가 통과되면서 공포된 내용이 있습니다.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인데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5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새롭게 바뀐 법을 제가 한번 쭉 살펴보니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좀 민감하게 부딪히는 부분이 의원 용도에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좀 강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고 만약에 의원이라든가 한의원, 치과의원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좀 보신다면은 이 내용을 좀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월 1일 날 시행하기 때문에 5월 1일 허가 접수분부터 이 내용이 적용된다라고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경됐는지, 또 장애인법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는지 그 내용을 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인법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장애인법은 어느 법을 봐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는데요. 사실 법령의 그 명칭을 보시면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라고 긴 법률의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줄여서 우리가 장애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다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 입장, 또 건축 시공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장애인법에 맞춰서 설계하고 시공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보시려면 여기 시행령, 즉 장애인법 시행령의 별표 1과 별표 2를 봐야 됩니다. 이게 가장 먼저 순서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규칙, 즉 세부 기준, 우리가 말하는 설계 기준을 여러분이 보시려면은 시행규칙의 별표 1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법의 시행령 별표 1과 2, 그리고 장애인법 시행규칙 별표 1, 이 세 개의 별표를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만 정확하게 장애인법에 관련된 세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애인법에 관련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애인법을 보시면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총 19개가 나옵니다. 총 19개. 이 19개 항목의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설치 안 해도 되는지 이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즉 내가 설계하는 건축물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인가, 이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신축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또 용도가 바뀌는 경우 이 부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이 19개가 있는데 모든 건축물이 장애인 편의시설 19개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건축물의 용도가
여기에 설치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 설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려면 장애인법 시행령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 이 해당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장애인법 시행령 별표 1을 여러분이 다운받으셔가지고 내 건축물이 편의시설 설치 대상인지 아닌지 그 시설에 대한 해당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용도를 설계를 하는데 이 용도와 면적에 관련된 내용도 다 관련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용도와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와 면적을 여러분이 확인하셔가지고 편의시설 설치 대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해당 여부가 아니다, 설치할 필요가 없다면은 이 장애인법을 안 봐도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라면은 무엇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치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설치 대상이라면 장애인 편의시설 19개에서 어느 부분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2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고 시공을 해야 되고 이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야 되는지는 그 세부 기준을 여러분이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설계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장애인 승강기를 여러분 아시죠? 장애인 엘리베이터, 장애인 승강기인데요. 장애인 엘리베이터는 건축 면적에서도 빠지고 바닥 면적에서도 다 빠지는 부분입니다. 즉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인데요. 장애인 엘리베이터에 관련된 세부적인 설치 기준을 여러분이 맞춰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야만 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3단계, 즉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세부 기준을 확인을 하셔서 설계를 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장애인 엘리베이터는 편의시설 19개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이 보시고요. 나머지 18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장애인 편의시설 19개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좀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장애인법을 볼 때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대로 여러분이 확인을 하신다면 아주 쉽게 법령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장애인법 시행령 별표 2에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가 나옵니다. 여기에 19개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여기 표를 제가 좀 캡처를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이렇게 크게 5개 시설로 구분이 되고요. 그 밑에 세부적인 편의시설의 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매개시설을 보시면요. 주출입구 접근로, 건축물 주출입구에 들어가는 입구까지의 접근로가 주출입구의 접근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은 장애인 주차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장애인 주차는 10대 이상일 경우에 장애인 주차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좀 현장에서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설령 10대 이상이더라도 내 건축물의 용도가 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해당이 안 된다면은 장애인 주차를 설치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 건축물을 설계했는데 법정 주차 대수가 10대 이상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확인했더니 의무사항이라고 나와 있다면 그때는 장애인 주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보면은 주차가 10대, 11대, 12대가 되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는 그런 건축물들이 있어요. 그런 건축물들은 장애인 주차 전용구역에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주차 10대 이상이면 무조건 장애인 주차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이 보시고요. 그리고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입니다. 자, 이 부분이요. 우리 커피숍이라든가 제과점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시면 건축물 출입구가 이렇게 단이 있어서 좀 높이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 장애인법에 관련된 내용이 해당이 되면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제거를 해야 돼요. 원만하게 경사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높이 차이가 2cm까지 허용을 해줍니다. 2cm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 높이 차이를 제거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편의시설에 관련된 하나하나 항목에 대한 설계 기준이 시행규칙에 나온다는 부분이에요. 시행규칙. 이 시행규칙에서 세부 기준을 확인을 하면 구체적으로 2cm 이하로 해라, 뭐 출입구의 문은 90cm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은 내부 시설이 나오는데요. 출입구 문이 되겠습니다. 출입구 문. 출입구 문은 휠체어가 들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문을 열었을 때 순수한 오픈 공간이 90cm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85cm였거든요. 그런데 90cm가 나와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준공검사 때 실제로 이거를 잽니다. 실제로 재서 90cm가 안 나오면 이거는 장애인협회에서 부적합하다, 이렇게 내용을 주기 때문에 준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시공사의 현장 소장이 의무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공사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문을 그냥 설치했다가 나중에 뜯고 다시 뭐 건축물을 자르고 뭐 90cm 맞춰서 준공이 늦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입구 문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복도도 일정 기준에 맞춰야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계단 또는 승강기죠. 이 계단 부분도 장애인법에 맞는 그런 계단을 설치해야 되는 시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9개는 그 종류를 말하는 거고, 내가 건축하고 있는 시설물 종류가 A라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여부를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확인하느냐? 시행령 별표 2에서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실이죠. 자, 화장실은 우리가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변기, 장애인용 대변기, 장애인용 소변기, 장애인용 세면대, 이렇게 또 항목이 나눠집니다. 우리가 의원이라든가 치과 의원이라든가 한의원 같은 경우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해당이 된다면 화장실에서의 대변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대변기 하나는 설치해야 돼요. 이러면 이 대변기도 세부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고 시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욕실, 샤워실, 점자블럭. 점자블럭은 우리가 많이 봤죠. 그리고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남 설비, 이게 주로 4가지의 대상 시설이 되고요. 그 밖의 시설은 뭐 객실이나 침실, 관람석, 열람석, 접수대, 작업대,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이렇게 총 19개 편의시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계하고 있는 건축물이 이 편의시설 19개에서 어떤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를 해당 여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의무사항이 있고 권장사항이 있는데요. 의무사항은 무조건 해야 되고요. 권장사항은 안 해도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간단히 아주 기본적인 편의시설의 종류 19개를 여러분에게 좀 간단히 소개를 했고요. 이 장애인법에 관련된 시행규칙, 특히 세부 기준에 관련된 설계 기준을 강의를 하려면 이게 상당히 긴 양의 강의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프로세스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2022년 5월 1일 시행하는 장애인법 개정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한 요소가 뭐냐면요. 장애인법 시행령 별표 1이 있는데요. 별표 1이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 즉 내 건축물이 편의시설 19개 설치를 해야 되는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용도와 규모가 나오는 거죠. 이 용도와 규모를 확인을 하고 어떤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지를 2단계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법에서 이 편의시설 설치 대상의 용도와 규모가 더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면적이 좀 큰 경우에는 장애인법에 관련된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번 5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장애인법에서는 그 규모가 더 강화됐다. 더 강화됐다. 그러니까 설계하는 사람, 또 시공하는 사람, 또 건축주 입장에서는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라고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장애인법 시행령 별표 2도 좀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 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이 같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월 1일 날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법 개정된 주 내용은 설치 대상이 확대되거나 그 규모가 더 강화됐다. 이렇게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다음 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과 어떤 용도가 어떻게 강화됐는지 또 어떤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부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2부에서 구체적인 장애인법 개정에 관련된 내용들 또 시설에 관련된 내용들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